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대검찰청이 어제 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을 한 건데요. 당초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리라 예측이 됐지만 나오지 않았고 지난 3일 열린 이 회의 결과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중에서 이 전문수사 자문단 중단은 받아들인다. 대신에 이제 특임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한 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배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네.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근데 일단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게 뭔가 법적인 회의체는 아니죠. 예,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조언을 듣는 그렇죠. 참고로서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체의 결과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릴리스를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밝힐 필요도 사실 없는 건데요. 밝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되는데 이 회의 결과는 밝혔는데 본인의 입장은 아직까지 안 밝힌 상황이거든요. 막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왜 그럼 이걸 왜 밝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일종의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다른 보도들을 보면 원로들의 뭐 입장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또 그 원로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역시나 이제 그 수사 지휘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정들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행사를 할 건데 그냥 행사를 할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또 바로 충돌하는 모양새로 되니 그에 대한 사전에 그 반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기름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실-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랑 똑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조사할 때 네. 지시를 했는데 반만 수용하고 반은 따랐는데 결국은 다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된 거거든요. 네. 인권과하고 감찰부 두 군데서 하는 상황이 됐고 예. 감독을 인권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시는 딱 하나예요. 수사 자문단 중단하고 그리고 개입하지 말라. 보고만 네. 받아라. 예. 그렇게 했는데 수사 자문단 중단은 딱 받아들인 척 하는데 받아들였는데 특임 검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특임 검사는 어떤 거냐면 검사가 검사를 조사할 때 하는 거고 네. 검찰총장이 다시 임명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떤 개입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에 조금 반발하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그 지휘를 받은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이 그냥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죠.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언론에 뿌리는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그러니까 논점 하나가 이게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뭡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은 뭐고 공통된 의견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얘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국어 공부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다수결이 이랬다. 네. 이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장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결을 하고 네. 의결의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수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소상히 밝히든지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국은 이제 말 이것도 과반, 네. 절반 바로 한 개 말은 과반이잖아요. 네. 반수 뭐 이렇게 법대로 정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적 뭐 2분의 1 출석 2분의 1 찬성 정해져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체가 대다수는 뭐 90%면 80%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밖으로 알려지는 거는 뭔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으는 모양새이지 이게 뭐 법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일종의 어떤 시위성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검난은 아니지만 예. 검난 아닌 검난 같은 모양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게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소수 의견도 있을 거고 공통된 의견이 아래와 같다라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결을 하고 추인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렇죠. 전체 이 검사들의 윤석열 총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추미애 장관과 이 검사라는 조직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한판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15년 만에 발동된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고심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그렇죠. 어떤 그 인지상정으로 그거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을 하고 조언을 듣는 거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검찰 전체의 의견이 있냐 공식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뿌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 아니냐. 그렇죠. 후자에 가까운 행위로 비춰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상 법적으로 소집할 권한도 없는 거를 소집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적절성은 좀 다시 한번 평가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먼저 그 밝혀야 되는 건 단계에 왔다고 전 곧 보는데. 밝히고 곧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전문 자문수사단은 중지하고 특임 검사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거 근데-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이제 다시 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 장관도 그러도록 밀어붙일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휘 내용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거는 뭐 부부는 말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거부인 것 그러면 또 같은 이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관심사인데 일단 좀 그 기다려 보죠.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원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확정되었던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배심은 그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제명 9개 혐의로 기소를 하고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 이 법무부가 이 고검을 통해서 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불허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성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재판부가 들었는데요. 네.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나 그렇죠. 봐요. 다른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도 또 그다음에 뭐 손 씨 이게 아버지가 고소고발 조치를 또 취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인 그거 거예요. 말고 지금 그 내려받은 사람들인가 이들에 대한 그렇죠. 그 수사도 계속 진행이 이게 되고 만약에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 수사가 좀 차질을 입을 수가 있다. 아니 아버지가 뭐 고소한 거야 이제 아들을 안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네. 어떤 기획성 고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법 주권의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결정이 났을 때 저도 좀 놀랐었어요. 예. 이게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2004년부터 18년까지 인도 송환 재판이 한 111건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불허된 게 한 대여섯 건 정도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건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이런 경우만 불허가 됐었거든요. 거의 다 인정했던 격인데, 근데 이거는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이 판사 무슨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인데 청원 올라고 벌써 20만 넘었단 말이에요. 어제 뭐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런 마음은 저도 뭐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사라는 거는 사법 주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그 것 부분 같아요. 때문에 판사가 다 기록을 보고 아마 판단을 되게 엄격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손정우에 대해서 다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그럼 우리는 수사 안 하고 접을게요. 그러니까 데려가세요가 돼버리면 우리는 주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럼 거거든요. 결국 사법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재판권하고 관할권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손정우에 대해서 네. 뭐 중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신병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뭐 손정우 씨에 대해서 지금 내려진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법 주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그러면 우리 재판부가 그 사법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만큼의 자격과 역량이 있느냐라는 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데 잠깐만요. 예. 그거는 사법 주권과 능력을 연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 상당히 왜냐하면은, 위험한 예. 얘기예요. 형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국민적 법감정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손정우 씨 같은 경우는 요건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을 확정을 하고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4월에 이제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어땠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뭐 미국의 재판이 좀 어떻게 될지는 또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3년도의 판례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 방송사 사장이 인터넷에서 포르노 26,000건을 내려받았는데 이 중에 아동 포르노가 50개가 있어가지고 개당 20년씩 해서 1,000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음란물을 실제로 제작을 장려하고 유통을 직접적으로 한 거기 아니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갈라서 봐야 되는 게 손정호가 저지른 어떤 그 죄의 질에 비해서 지금 그 사법적으로 단죄한 어떤 단죄의 내용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려하는 미국으로 그러니까 보냈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단죄된 어떤 그 규모라든지 강도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건데 부분이고. 네. 이것하고 그러면 사법주권 행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정우 씨를 국내에 남겨둬야만 지금 관련자들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가,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손정우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 아니라 잠깐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좀 잠깐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법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손정호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했다고 그렇죠. 한다면 우리 사법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을 가지고 단죄를 내리는 것이 사법주권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면 더 어떤 그 센 형량이 내려지니까 단죄하는 것 아니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손 씨와 관련한 재판, 그러니까 손 씨 개인과 관련된 재판은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미국에 송환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건 그 재판, 그거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전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으면 국내에서 제대로 사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단죄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판부가 사법주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다시 거고요.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고소한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단 논외로 쳐도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아버지가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한 건 말고 다른 수사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논점은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팩트는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법주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아마 판사가 너무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인 송환제도 취지가 더 엄하게 처벌 1,000년, 2,000년 나오는 대로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아마 비판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수사도 해야 되고 우리 사법 주권 행사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송환 불허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이 감정적인 부분하고 이성적인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판결 낸 게 들어요. 서울 고등법원이죠. 네. 이제 고법 관계자 멘트가 이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지금 그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고 네.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그렇게 것이다.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사법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미국에 다 돌라야 하고 미국에 다시 그 받은 사람들 다 미국 다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같은 좀 갈라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손정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그 적당한 어떤 그 판결이냐의 부분과 단죄, 그러니까 이게 단죄로서 이거 적당한 것이냐의 문제와 사법조건의 문제는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네, 국회 문체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 관련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이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이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보도를 보고 나서 이를 인지한 점이라든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 또 이 팀닥터 안 씨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특히나 한 조사관은 고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마지막 통화를 했음에도 이 통화 녹취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실갱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유가족도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용 통합당 의원이 주최를 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선수들의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뭐 상당히 많았는데요. 딱 몇 가지만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2016년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어치 사와서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었다. 2019년 3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 맞았다. 뭐 최고참 주장 선수가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켰고 뭐 최숙현 선수를 뭐 정신병력이 있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또 지금 감독이나 그 주장 이런 그 선수들은 부인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문체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 주요 가해자로 지목됐던 경주시청 감독, 트라이애슬론 주장, 선배 등 3명 모두 폭력과 폭언이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필 진술서 등을 이모경 의원이 공개를 하고 여러 번 뭐 그 바로 옆에 참관인 자격으로 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피해자들도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죄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라는 등의 말이 나오면서 당사자가 좀 눈물을 보이기도 이 했습니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녹음 자료, 옆에 증인들 모르고 일기 같은 거는 거짓말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필서 같은 거를 그 괜히 누구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사죄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조언을 동시에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법률적인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했을 이게 때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기 앞두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보는 입장에서 좀 근데 이건 답답합니다.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걸 만약에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어쨌든 옆에 있는 동료가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네.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선수가 울면서 나오는 네. 어떤 그 영상을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참. 아무튼 이 문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 세계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정환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